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상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인적 조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론을 배웠고요. 앞에서는 이제 선박을 배웠죠. 선박은 뭡니까? 물적 조직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박과 관련된 인적 조직을 배우겠습니다. 인적 조직은 뭐가 있습니까? 주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용인이 있겠죠. 사용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장이 있죠. 선장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회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도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걸 배우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인적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기업의 주체는 뭐냐면 선박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박 소유자겠죠. 자기가 그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박을 이용하는 자. 자, 선박 소유 혼자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갖는 거. 선박 공유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선체 용선자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선박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용선자는 자 어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선박을 빌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시죠. 자, 먼저 선박 소유자는 쉽죠. 우리가 그냥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박 공유자는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공유를 배웠었죠. 공유는 뭡니까? 두 사람이 각자가 두 사람 이상이 뭡니까? 지분을 갖고 공유하는 거죠. 그쵸? 지분을 갖고 공유하는 거. 그래서 이 선박 공유자는 이 선박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협의로 보게 되면 이것은 공유하고 뭐한다?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공동기업의 형태이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의 성질 것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물적회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우리 회사법상으로 이 물적회사, 즉 사람에 관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요소가 강한데 이 공동기업의 형태인데 이건 뭐다? 물건에 관해서 어떤 물건에 관한 어떤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물적회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관계. 자, 이렇게 선박에 대해서 갑을, 병,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공유한다고 가정합시다. 갑을, 병.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는 뭐냐면 선박 관리인을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박 공유의 업무 집행은 누가 한다? 선박 관리인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무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 공유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유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유자가 결정하냐면 선박 이용에 관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 선박 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겁니다. 선박 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거. 그래서 선박 공유의 이용은 뭡니까? 좀 더 이 선박 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건 뭐다? 전원의 일치로서 해야 되는 거지만 선박 공유의 이용은 뭐다?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로 하지만 선박 공유에 관한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전원의 일치로 한다. 자, 비용 분담하고 손익 분담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뭐다? 지분 비율대로 하면 되겠죠. 지분 비율대로 손익을 나눠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익 분배도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 즉 지분 비율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분 양도는 이렇게 선박이 있을 때 갑을, 병 이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서로 지분을 양도하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떡하냐? 선박 공유자 간의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즉 갑이 누구한테? 갑 다시한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 우리 민법상에 공유가 있었죠. 자, 우리 민법상에 공동 소유 형태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단독 소유 형태가 있었죠. 단독 소유는 역시 혼자 하는 거니까 소유죠. 공동 소유 형태가 뭐 있었죠? 우리 민법상에 세 가지가 있었죠. 공유, 합유, 총유 있었죠? 자, 공유는 말 그대로 지분에 아주 각자가 굉장히 그 당사자 간의 뭔가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간에 굉장히 연결고리가 약한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이 공유였고, 합의는 뭐였었죠? 우리가 조합체라고 그랬죠? 조합체로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총유. 총유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게 있었죠? 비법인 사단이죠. 예컨대 문중, 동창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총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에서 공부를 물권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물권법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공유는
개인 간에 이 여러 연결된 사람 간의 고리가 어떻게 되다? 굉장히 고리가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처분 가능.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 뭐 다른 사람의 승낙이 없이. 그러나 선박 관리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라든가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분 매수 청구권. 선박 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 상실로 인해서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 반대자, 선박이 이제 새로운 항해를 개시하거나 그 다음에 대수선할 것을 결의할 때는 뭐다? 이것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분을 사달라고, 결의한 사람에 대해서 사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해야 되냐면 그 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라든가 선박 관리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항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나는 대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 지분에 대해서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선장이,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갑, 을, 병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갑이 선장이에요. 소유자, 공유자이면서 선장인 경우. 그런데 이 선장이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그렇죠? 선장 의사에 반해서 해임된 경우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다? 지분을 사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선박 공유자가 위청구를 하는 때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라든가 선박 관련해서 통지를 발생을 해야 되겠죠. 자, 외부 관계는 자, 이 선박이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이 선박을 갖고 있는데 이 선박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박 관리인이죠. 이 선박 관리인이 외부에 대해서 뭡니까? 대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공유자는 선박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이 선박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공유자 전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 선박 관리인 선임한 경우는 전원 동의할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이 아닌 즉 갑을병 사람 중에 아무도 아닌 다른 사람을 선박 관리인으로 선명할 때는 뭐 한다? 이 사람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명은 이를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박 관리인의 대표권은 자, 대내적으로는 업무 집행권, 대외적으로는 대표권. 우리 회사법상이 뭡니까? 이거는 대표이사와 비슷하죠. 대표이사와 같습니다. 자,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선박 관리인도 할 수 없는 거, 그 권리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런 경우는 선박 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선박을 양도하거나 임대에 담보 제공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선박 관리는 정말 그 관리는 선박을 관리하는데 그치 하지 선박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것을 저당 잡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즉 서면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항해를 개시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선박에 보험을 붙이는 거, 선박을 대수선하는 거, 그 다음에 차지하는 거, 돈을 빌리는 거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보다 다른 선박 공유자의 뭐가 된다? 서면에 의한 뭐가 있어야 된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면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선박 공유자의 의무를 봅시다. 자, 선박 공유자에는 선박 관리인은 자, 업무 집행에 관한 장부를 기재하고 비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박 공유자가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박 관리인은 매 항해 종료 후에 항해마다 경과 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서 선박 공유자에게서 보고를 해야 된다. 예컨대 자,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 가서 이게 항해가 끝나면 여기 가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런던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한 항해가 끝날 때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어떻고 이익은 얼마였고 이렇게 식으로 다 계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공유의 해산이라든가 청산은 자, 선박 공유자는 선박의 침몰, 멸실, 양도 또는 이용의 폐지 등 독특한 사유에서 해산되지만 상법상 이 선박 공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조합원보다 합유지만 선박의 공유는 보다 공유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박 공유의 성질을 뭘로 봤죠? 자, 조합이 아니라 뭘로 보다 물적 회사에 가깝다라고 봤죠. 따라서 이거는 물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 자, 선체 용선자. 선체는 뭡니까? 배몸이죠. 배몸. 배의 몸을 용선하는 거죠. 빌리는 거죠. 그래서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 약정하면서 그 여력이 생기는 거. 응?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선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건 누구 거죠? 소유자 거죠. 선박 소유자 거. 이거를 빌립니다. 누가? 용선자가. 선박을 용선자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한다? 용선자가 다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기 용선자는 자, 여기에서 뭐냐면 소유자가 이 선박만 넘겨주는 겁니다. 선체 용선에서는 선체 용선은 뭡니까? 배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자가 여기에 들어있는 보다 선장이라든가 선원을 다 알아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제를 받습니다. 용선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용선자가 선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체 용선 또는 옛날로는 선박 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선체 용선의 경우는 이 선장에 관한 선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통제라든가 항해 통제 이런 것을 용선자가 한다는 거. 근데 정기 용선자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선박이 있고요. 여기 선장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다 갖춰져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빌리는 건데 자기가 선장도 뽑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선박의 일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정기용선에 있는 것은 서울에서 뉴욕을 왔다 갔다 한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게 정기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배가 나머지 있는 이 부분, 특정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부분에서 내 물건을 싣고 가겠다고 하고 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선장은 선원, 이런 것은 누가 선임한다? 이 선박 소유자가 다 선임을 합니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에다가 자리만 빌려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모든 세트가 다 갖춰진 뭘로 보면 된다? 오피스텔로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파트가 됐든 주택을 보고는 이렇게 자기가 다 살림살이 갖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이미 세트가 다 갖춰지고 몸만 들어갔다 살다가 몸만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정기용선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선체 용선자와 정기 용선자 차이가 뭡니까? 결국은 그러면 자, 선체 용선자는 배만 빌린다. 따라서 배만 빌리기 때문에 배 안에 필요한 어떠한 장비, 배 먹을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먹을 거,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선장, 이러한 모든 선장의 임명권, 선장의 선임권, 이런 것을 누가 갖는다? 용선자가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선체 용선자고, 정기 용선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로 다니는 거죠. 배가 어느 정도 전기로 다니는 것에 그 배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공간만 빌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장들은 누가 선임한다? 원래의 소유자가 선임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배만 빌리냐, 배에다가 사람까지 다 갖춰진 것을 빌리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